자, 이어서 스트럭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다양한 요소들, 원소들로서 어떤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이 구조물이죠. C언어에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이터 타입들, 그러니까 정수라든가 실수, 문자, 기타 다양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초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 스트럭트입니다. 2차적으로 파생되는 데이터 타입이죠. 이러한 스트럭트가 나중에는 C++이라든가 다른 기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스트럭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을 뭉쳐서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스트럭트 타입 송이라고 하는 노래죠. 송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거죠. 이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원소들인 다른 데이터 타입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들을 보면은 인티저, length in seconds, 초로 환산된 노래의 길이, 그리고 year recorded, 녹음된 연도, 두 정수 변수, 그죠? 두 정수 타입의 변수가 이 송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게 됩니다. 물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스트럭트 자체도 다른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원소로서 활용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트럭트를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송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그죠? 스트럭트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송1 있고 송2가 있는데 송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변수인 length in seconds가 213초, 그리고 year recorded, 녹음된 연도가 1994년, 그리고 송2일 경우에는 길이가 248초이고 녹음된 연도가 1988년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데이터 타입,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정의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 변수들을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티즈라든가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C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그러한 C 언어 자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자신의 데이터 타입을 구성하는 것이 스트럭트라는 것. 그것이 발전하여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역시 이제 타입 데프트,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타입 데프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define, 정의한다 말이죠.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다. 약자가 타입 데프입니다. 자, 스트럭트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또 안 붙여줄 수도 있어요. 안 붙여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곧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두 개의 함수를 또다시 선언하고 있죠. 함수 첫 번째는 makeSong이라고 하는 함수고 두 번째는 displaySong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당연히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또 인풋이 있겠죠. 두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일련의 동작을 거친 다음에 이러한 아웃풋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것이 이 makeSong이라고 하는 동사의 역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죠? 데이터를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풋이에요.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한 뒤에 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생성되는 데이터가 동사의
왼편에 있고, 그리고 생성하는 데이터가 생성하기 위해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재료죠, 그죠?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 이것이 동사. 상당히 간단하고 명료한 개념이죠. 사람이 사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그것을 여차저차 가공하여 출력이라고 형태로서 생산물을 낳게 되는 거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송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재료, 상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이러한 원재료로서 만들어진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등일합니다. 지금 song 같은 경우는 typed function, make so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산출하는 데이터 타입이 song이다. song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song은 무엇인가? 바로 왜 정의를 해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song이다. 이 song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정수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두 개의 정수로 구성된 song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재료로서 이렇게 두 개의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함수를 또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함수는 displaySong이라고 하는 함수죠. 이 함수는 마찬가지 input 데이터가 song이 되고, 그리고 출력 데이터가 void예요. void라고 하는 것은 출력물이 없단 말이죠. 출력이 없다, 생산되는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개념인데, 입력이 있는데 출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C 언어를 설계한 사람들 자체가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인지 이걸 보이드라고 해서 출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출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출력이 있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투입하게 되면 반드시 상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여튼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언이죠. 그죠? 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기 위한 단어들, 우리가 글짓기에 사용될 단어들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는, 송이라고 하는 명사 같은 경우는 선언으로서 역할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작 과정을 별도로 기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단어들, 우리가 선언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별도의 파일, 즉 C4 헤더라고 하는 H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걸 C4.h 파일로 저장하죠. header.h. 일단 저장 위치는 데스크탑으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나중에 버리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는 데스크탑.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방금 만든 C4header.h라고 하는 파일이고, .h라고 파일의 종류가 확장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두었습니다.